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또 주요 종목군들 가격 기준으로 얘기 많이 해주신데 어제는 LG전자에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 주셨잖아요. 기준 가격 12만 7천 원, 뭐 그 근처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 초반에 5%까지 급등을 하길래 전문가님의 그 멘트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또 한마디 정하셨는지 전체적인 시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품이 빠진 종목과 네. 거품이 아직 남아있는 종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또 기준에 따라서 이 부분을 또 나눠야 될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코스피 지수와 관련된 하단 기준으로 매수가 가능한 자리로 2940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실제로 2940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었을 때 이 박스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위쪽으로는 3120이었고요. 아래쪽으로는 2890이어서 이 공간에 있었을 때는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 내려놓고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아예 하지 말고 거품이 제거되는 구간이니까, 지금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이니까 꼭지에 있는 주식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거품이 제거되는 구간이면 굳이 하늘에 있는 주식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반대 매매가 나와서 좀 속 편한 주식, 손바뀜이 좀 진행되는 주식, 시간이 내 편이 될 수 있는 이런 좀 주식들이 좀 공략하자,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실적도 잘 나오고 성장이 기본이 되는 이런 기업들을 싸게 사는 게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어제는 LG전자가 이제 12만 2천 원 정도 됐었을 때 12만 7천 원을 제가 기본 회복된다고 보고 가격 기준을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11만 2천 원하고 12만 7천 원은 이제 기본 회복되니까 여기서 전저점이 혹시라도 깨지면 겁내지 말고 그냥 추가매수 산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 12만 7천 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그전에는 수요일은 이제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에게 투매 기준가로 9만 7천 원에 아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야 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준가를 이제 10만 3천 원과 이제 기본 회복되는 가격을 10만 6천 원에서 11만 8천 원을 상향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 수요일 날 거 보시면 되고요. 이건 그대로 기준을 가져가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투매 기준이 저는 회복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 손바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LG전자 하면서 삼성전기도 같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가운데서 목표치가 좀 도달된 일부 녀석들이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월덱스를 방송에서 25,500원, 22,300원에 추천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소매 기준가는 25,500원을 말씀을 좀 드렸었고 22,300원은 그냥 눈 감고 사야 되는 가격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에 관련된 이런 걸 이야기해 드렸었는데 25,4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요. 25,200원 정도가 1차 도달되는 거리니까 좀 뭐 중장기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 절반 정도는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삼성전기와 관련돼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죠? 네, 네. 네, 그럼 제가 최대한 정성껏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중요한 가격대가 저는 16만 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13만 4천 원. 그러니까 삼성전기를 내가 만약에 신규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6만 원 이하에서 저는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한 15만 7천 원인가 이때 여러분한테 추천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전주점 많이 깨지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깨져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좋아해라 이거예요. 그럼 더 좋아해서 차라리 반대 매매를 더 나온다. 그럼 이 자리에서 질러버리라 이거죠. 왜? 16만 원 어차피 회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16만 원이라는 이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차트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기술적으로 거래량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었을 경우에는 왜 제가
삼성전자 얘기했을 때 6만 9천 원이 투매 기준이고 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다 살 수 있는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9만 7천 왜 대한민국 다 사야 되는지, 요거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근거들을 여기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삼성전기는 2018년도 전에 삼성전기와 2018년도 이후의 삼성전기는 완전히 다른 기업인 겁니다. 2018년도 삼성전기가 이렇게 시세가 터지는 데 있어서 반대로 폭락한 주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를 보면 2018년도에 주가 흐름을 잘 보세요. 대폭락했죠. 그러면 이건 낙폭과대가 아니라 뭔가 회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 상승을 이끌었었던 거는 애플 벤더에 납품하면서부터 이 대시세가 터졌는데 거기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PCB 요 물량을 인터플렉스가 애플한테 납품했던 비중이 60%였거든요. 그럼 그 물량 누가 가져왔을까요? 예상했다시피 삼성전기가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전에 삼성전기와 2018년도 이후에 삼성전기는 완전히 다른 기업이다 이거죠. 2018년도 전에는 기껏해야 1,000원짜리 물건 팔면 500원 벌었어요. 아니 500원이 아니라 50원도 못 벌었어요. 영업이익률이 5%도 안 나왔다 이거죠. 근데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터플렉스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이 기업은 컨텀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한 단계 올라가서 한 15%까지 영업이익률이 상승하죠. 그래서 2018년도 전에 밸류가 거래되고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너무나 감사한 가격이 되는 거예요. 요 가격이 13만 4천 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매 기준을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럼 16만 원이라는 자리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냐? 삼성전기의 최대 고객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40%입니다. 나머지 60%를 나머지 업체로부터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뭐 스마트폰,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PCB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MLCC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TV나 네트워크 있잖아요. 서버 쪽 모두 패키징으로 들어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적자사업부에서 매달 한 1년 한 500억인가 한 600억 정도 적자 났던 사업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번에 버렸잖아요. 왜 버렸는지가 중요해요. 왜 버렸나? 왜 버렸냐면 FC, BGA, 즉 서버, 데이터 센터 쪽에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 기반이 있거든요. 요거를 집중하기 위해서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성과가 그 전에는 빌빌됐다 이거죠. 성과가 그전에는 빌빌됐어요. 언제까지 빌빌됐냐면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빌빌됐다 이겁니다. 신사업이. 왜냐하면 매출 비중이 뭐 한 7조 7천억 나오면은 여기서 뭐 7천억도 안 났어요. 한 700억, 1,500억 정도 나왔나?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미미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서버나 데이터 센터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 돈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장 밸류를 안 줬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게 벌써 15% 넘어서고 있다 이거예요. 2%도 안 됐던 게. 작년도에 12%인데 올해 지금 15%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기판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급증했었던 시기가 2018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19년도에 FC BGA를 통해서 한 번 더 큰 점프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속성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은 사이클 타면서 사고 파는 거지만 서버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 소비 성격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질적으로 좋아지기 전보다 지금 질적으로 좋아졌으니 질적으로 좋아지기 전에 밸류에서 거래되면 사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가격이 16만 원이라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3만 4천 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13만 4천 원, 16만 원이라는 가격은 올 초부터 준비해야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격에서만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삼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기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오늘은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밖에도 시장에 나오는 오늘 좀 약해가지고요. 삼천선도 다시 밑돌고 있고 시장 전반에 대한 해석하고 또 이번 주를 마무리 지으면서 간략한 팁이 있다면은 지금 한 2분, 3분 정도 남았거든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떤 거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릴까요? 네. 제가 알아서 고를까요? 아니면은 저한테 예, 질문을 하시면 전문가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거는 거품이 빠진 종목들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략 가능한 주식을 얘기를 한 건데 반대로 이제 거품이 좀 끼어 있어서 아직 조금 조정이 전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현대모비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거품이 조금 더 저는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는 22만 원 이상에서 사는 거는 좀 전 잘못됐다고 봐요.
22만 원 이상에서 사는 거는 좀 잘못했다. 뭐 이거는 좀 거품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웬만한 주식들은 거품이 제거되기 전에는 좀 공략하지 말자. 괜히 중간에 들어가서 당하지 말자. 이런 관점인 거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전에 제가 12만 1,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되게 여러분들이 강하게 매수 의견이 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13만 원짜리 차라리 절반 정도 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차라리 10만 2천 원대하고 14만 원 요 밴드 차라리 누려라. 이런 식으로 지금 톤 다운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번 구간에 거품이 꼈다 싶은 주식들은 저는 싹 다 빼는 게 맞다. 이런 관점으로 다 바라보고 있는 거고, 뭐 대표적으로 배터리 쪽도 저는 거품이 좀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뭐 LNF 18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거 16만 9천 원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하나 더 있네요. 화장품, 그죠? LG 생활건강.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렸죠. 145만 원 정도? 이 자리에서 제가 기다리자고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124만 원짜리하고 그다음에 124만 원짜리가 113만 원짜리. 이게 지금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이때가 한 145만 원 정도. 오늘 금요일 날 만약에 오늘 금요일인데 종가 저가 수준으로 좀 빠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저가 수준으로 빠지게 되면 아마 요거 손절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꼭지에서 사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반대 매매 나올 거니까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거품이 반대 매매로 이제 바뀌는 과정들이 되는 거니까 이런 주식들을 좀 반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NC 소프트는 과거에 이제 제가 카카오 추천했었을 때 그때 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네.